박PD의 픽. 최근 서울의 한 편의점인데요.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이날 시원한 음료수를 찾는 직장인들이 잇따라 매장을 찾아왔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출입구 옆에 있는 셀프 무인 계산기를 이용해 가격을 치렀고 제품 선택부터 결제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니, 요즘 진짜 편의점에 무인 계산기 많이 들여놓더라고요. 손님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동안 점주는 매장 안쪽에서 재고품을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대요. 그가 5개 상자 분량의 재고를 정리하는 동안 10명이 넘는 고객이 무인기를 통해서 제품을 사서 계산을 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점주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야간 시간대에 사람 없이 영업하는 하이브리드 매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난 사고와 같은 무인 시스템의 단점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직원을 채용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따져보면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아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며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에 무인기를 들여다 놓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0,000원을 넘길지 무인기기 시장 호황 속도가 더 빨라질지 다양한 기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분석은 박 PD의 분석이 아니라 경제지의 분석인 거죠? 맞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요.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 16.4%가 오르면서 급등을 반복해 왔고 5년간 41.6%가 올랐대요. 그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쓰지 않고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무인 주문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2020년 3.1%였는데 작년에는 6.1%까지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대요. 그리고 통계청이 집계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2018년 398만 명에서 작년 426만 명으로 28만 명이나 늘어났다라고 경제지들이 통계를 뽑아놨습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저임금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 편의점도 운영 형태가 바뀌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인건비와 임대료가 같이 오르면서 자정에서 오전 6시까지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무인 점포를 늘리는 전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점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지방과 같이 인력난이 심한 곳에서는 무인기 수요가 더 많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사가 매일경제에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경제지는 물론이고요. 보수 일간지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을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해도 비슷했거든요. 이 네. 시기에 항상 이 비슷한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간이거든요. 이에 맞춰서 언론들이 자영업자, 특히 편의점 점주들의 근황과 걱정을 과대 포장해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무인 점포 편리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무인 점포 그리고 키오스크 있는데 키오스크와 사람이 같이 계산을 해준 데 있으면요. 키오스크 쪽으로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가요. 사람이 빨리 계산해 준 게 더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키오스크에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맨 앞쪽에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분들은 기기 조작이 서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뒤에
줄 서는 사람들이 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키오스크가 아직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인지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마트에 자주 안 가긴 하지만 어느 업체에서 준 쿠폰이 있어가지고 이 5천 원짜리 쿠폰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거 쓰러 갔는데 문제는요. 사람이 계산하는 데에서는 그 쿠폰을 쓸 수가 있지만 키오스크는 그 쿠폰이 등록이 안 됐대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2주 전 주간 브리핑에서 무인 점포의 문제점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예. 특히나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아이스크림, 과자, 학용품 무인 점포의 경우 저학년 초등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비용 절감이 아이들의 경찰서 문턱을 낮추는 뜻밖의 부작용을 적지 않은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미취학 아동이든 저학년 초딩이든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일이죠. 하지만 절도라는 행위를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견물상심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물건이 버젓이 있는데 마음이 곱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멀쩡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어른들만 있는 재벌 대기업 GS건설 철근을 왕창 훔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아, 아이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재벌은 아닌 것 같아요. 멀쩡하지 않으니까 그런 짓거리를 했겠죠. 그런가요?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 결정적 하자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의도하는 목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게 되고요.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사 말미에 지방과 같은 인력난이 심한 곳에서는 무인기 수요가 더 많다라고 써놨는데 인력난이 심하다. 그럼 인구가 적다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편의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구가 그러니까요. 많은 곳에서 인력난이 적은 곳에 들어가는 게 편의점이거든요. 소설을 써도 앞뒤가 맞아야죠. 이피디님, 고난의 7, 8월입니다. 벌써 한낮에는 땀으로 옷이 젖어요. 이참에 몸보신 해야죠. 근데 삼계탕 가격이 2만 원이에요. 둘이서 인삼주라도 한 잔 하면 5만 원. 어이쿠야. 그럼 우리 경불진 가족 건강지킴이 불이오 비타민을 더 열심히 챙겨야겠네요. 2개월분이 29,000원이니 절대적인 가성비 아닙니까? 맞아요. 약처 인증 43종의 원료, 영양 성분 기준치 100% 충족, 22가지 복합 기능성이 있는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무엇보다 임산부와 어린이까지 전 가족이 섭취할 수 있고 하나씩 개별 포장된 제품을 2025년 3월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브리오 비타민 모두들 드시고 올 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내세요. 네이버에서 불이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최저임금도 못 맞춰줄 정도면 장사 접으라고요? 그건 현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미 알바들보다 돈을 적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혼자 주방과 홀을 동시에 뛰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최근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울분이 섞인 게시글을 순화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아하.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소상공인들이 가슴을 졸이며 일희일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최저임금이 12,000원이 되면 한 달로 환산했을 때 250만 8천원 정도를 가져가게 된다. 월 2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글이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대요. 그러면서 한 지나가는 누리꾼은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게 최저임금인데 이로 인해 누군가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 정책이 맞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알바보다 돈을 못 버는 점주들, 최소한의 삶이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점주들은 어떡하냐라는 지적인 거죠. 아이고, 같은 게시판의 다른 댓글에는요, 최저임금이 많아지면 소비를 촉진해서 내수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의도와 달리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 눈앞의 것을 봐야 하는 때도 있다. 최저임금 문제가 그렇다라고 거들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250만 원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250만 원을 월급으로 받은 알바생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이 돈을 쓸지도 궁금합니다. 이 기사는요, 한 통신사가 작성을 한 겁니다. 통신사는 일반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대신 취재해서 효율을 높이는 조직이죠. 예를 들어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도 종합면이 있거든요. 정치나 사회 기사를 스포츠 기자들이 직접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때 통신사 기사를 받아서 가공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 언론이 그들이 장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하고 약점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통신사 기사라고 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업주 걱정만 하고 있죠. 알바생이나 노동자의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노사가 최종 조율에 실패하면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에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두고 표결을 합니다. 이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을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린다면서요. 네, 오늘도 12차 전원 회의를 열어요. 또 13일에도 13차 전원 회의를 엽니다. 양측은 지난 6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두 번째 최저임금 수정안을 냈습니다. 노동계는 12,000원, 경영계는 9,650원입니다. 격차가 2,300원이죠. 최초 요구안의 차이는 2,590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다. 라면서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 경영자 측은 또 딴소리를 한다면서요. 맞아요. 유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요,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났는데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인상하면 안 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맞섰는데 경영자 총협회 전무가 왜 소상공인 걱정을 할까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최저임금 이야기할 때 여러 차례 지적해 왔듯이 소상공인을 방패막이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 경영자들은 한 달에 편의점 몇 번이나 갈까요? 저는 이게 더 궁금합니다. 가보기나 하고서 점주들 걱정을 하는 건지 13차 회의에서도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놓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최저임금이 과연 시간당 10,000원을 넘을 수 있을까? 아직 공익위원 중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산식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사용된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전년 대비 3.8%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은 9,985원, 1만 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10,000원을 또 못 넣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10,000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환경에서 투표를 하게 될 경우 9,985원이 유력하다는 거고요. 13일 밤이나 14일 새벽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김종진 일하는 시민 연구소 유니온 센터 소장은요, 내년 최저임금을 9,800원, 9,900원 수준으로 올리려는 경영계와 정부의 암묵적인 담합이 있지 않나 싶다. 올해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전에 최저임금의 합리적 산출 방식이나 논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책임 방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요, 일종의 사회적 합의로 산식을 도출하든지 과거 관례에 따라 공익위원이 냈던 규칙대로 하든지, 이때 규칙은 임금 인상률과 관련된 결정 지표, 소득 분배 개선치를 뜻합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가장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생산성 임금제를 산식으로 쓰고 있다. 생산성만큼 임금이 오르면 불평등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2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했던 대로 투표를 하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도 10,000원 넘기가 힘들다는 거고요. 공익위원들조차도 경영계가 주창하는 생산성 임금제를 산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10,000원 넘기가 버겁다. 10,000원을 넘더라도 고작 1,100원, 1,200원 이런 식으로 꾸역꾸역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생수 가격도 오르고 우유 가격도 오르고 물가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임금만 이렇게 제자리에 있으면 노동자들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비 많이 오니까 빗물 받아서 먹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니면 라면 가격 50원 내려줬으니 라면만 먹고 살아. 경불진 이런 얘기인가요?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